안녕하십니까. 세금 판다 시즌2 7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세출 예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 예, 수입과 지출인데 세입과 세출이라고 어려운 용어로 써놓은 겁니다. 이 세출 예산은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오른쪽 편에 전년도가 나오고 왼쪽 편에 올해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제일 오른쪽에다가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프로테이지와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의 똑같은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으면은 그 오른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내려갔으면 내려간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거나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보고 있는 공약 사업이 있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대부분은 작년 예산과 비슷하게 가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항목이 올랐거나 특정한 항목이 내렸으면은 그걸 좀 주목해서 보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사항과 맞물려 있죠. 그럼 거기서 어떤 특정 항목이 확 올랐으면은 그 도시의 그 동네의 단체장이 중점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내년에 선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예산이 갑자기 생겨날 겁니다. 그건 단체장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다 돈을 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돈을 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선거 전해에 갑자기 늘어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장난질을 친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장난하지 마시고. 예, 예산서 중에 그렇게 전년 대비의 증액과 감소 예산을 좀 확인하면은 어떤 예산의 흐름이 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 펼치고 싶어하는 사업을 알려면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원래는 예산서를 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의회가 통과되기 전에는, 통과된 후라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1월, 2월 정도의 고시나 공시를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다 나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계획 발표를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습니다만 이럴 때는 그걸 올려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해당 연도의 1월이나 2월에 공시가 올라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과 균형 집행 때문에 상반기 동안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한다거나 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럼 그걸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해에 그 동네에서 중점적으로 여기다 돈을 많이 쓰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봐오셨을 텐데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본 세출 예산이 있으신가요? 많죠. 이제 지역으로 보면 광주 전남에 주로 많습니다만 FM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계 유대회 추진했던 것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중앙정부 예산도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생겨납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순증이라고 하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생겨나는 건 순증입니다. 있던 예산이면 상관이 없겠으나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없었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순증이라고 하는, 증가율이 표기된다고 제일 오른쪽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순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많은 양의 예산이 순증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대통령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든 뭔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광주형 일자리 예산에도 문제점이 있나요? 많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다고요? 협약서를 공개를 안 해서요. 이 재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가 순증한 게 됐든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뭔가 예산서에서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걸 알아내면 좋을까요? 사실 243개 자치단체는 제마다 고유한 성격이 있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가장 알기 쉬운 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한테 물어봐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가기 전에 네.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시고 뉴스를 좀 보시고 예산서도 좀 보신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전화 친절도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아, 공무원한테요? 예, 저는 시민 누군데 네. 이상석인데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불친절하면. 바로 정리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산서를 보시다가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싶으면은 꼭 공무원에게 물어보시고 그 공무원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산서를 보시다가 작년 대비 어떤 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년에 완전 없던 게 확 늘었던 걸 이걸 순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순증한 예산을 보면은 그 동네 단체장이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디테일을 알고 싶으면은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되 공무원이 불친절할 시에는 공무원의 이름을 물어봐라까지 팁을 배워봤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해버렸네요. 선생님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강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세금은 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잘하게 쓰려니 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없으면 요구하고 실제 썼는지 확인하는 이 작업이 민주시민으로서 재정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낯설고 무서울 수 있는데 이 강의 보시고 진짜 끈질기게 물어보시고 감시하는 거가 재정민주주의라고요? 예.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보조금, 교부금, 그 다음에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설명은 지난 강의 보세요. 자, 너무 친절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고요.